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의 동력학 예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퀴즈 10-1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역적 및 선 운동량 방정식은 시간에 대해 무엇을 적분하여 구한다. 무엇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선 역적 및 선 운동량이 됩니까? 여러분들 짤강 기억나시죠? 힘을, 그쵸? 그러니까 힘 equal ma,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입니다. 운동 방정식 F equal ma, F equal ma.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선 역적 및 선 운동량 방정식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복습 삼아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려면 양변에 dt를 곱하면 되겠죠. m 곱하기 a의 dt. 그런데 a는 뭡니까? 가속도죠. 가속도는 어떻게 해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mdv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양변을 적분하니까요. f를 t로 적분하면 처음 시간에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적분을 하는 거고, 이것도 dv를 적분을 하는데 처음 속도에서부터 나중 속도까지 적분을 한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m은 일반적으로 그냥 상수죠. 변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m은 밖으로 빠지고 v1, v2, dv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한 번 더 하면 mv2 m v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선 역적이라고 했고 무엇을 선 운동량이라고 했습니까? 요것을 선 역적이라고 했죠. 이건 뭡니까? 힘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가해진 힘의 총량. 그걸 우리는 선 역적이라고 했습니다. 역적. 영어로는 impulse. 네, 그 다음에 선 운동량 MV를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운동량. 영어로는 모멘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복습 잠깐 했습니다. 자, 이해 퀴즈 10-2. 다음 보기 중 선 역적 및 운동량 방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한 번 더 써볼게요. T1, 자꾸 F라고 쓰네요. T2, F 곱하기 DT. 그쵸?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 이게 역적입니다. 이게 선 운동량이 되는 거죠. mv2-mv1. 그렇죠? 이게 역적이고 이게 운동량이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속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힘도 포함되어 있죠. 변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기에.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요 문제를 그냥 변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선 역적 및 운동량 방정식, 그러니까 역적 및 운동량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문제는,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속도하고 시간하고 힘이 주어져 있으면 그 관계들을 따져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봤는데 거기에 변위 이야기는 없고 얼마나 움직였다 뭐 그런 이야기는 없고 속도하고 시간하고 힘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 그럼 요 관계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 퀴즈 10.3. 힘에 의한 역적을 계산하시오. 지금 어때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힘이죠. 여러분들 짤강 동력학에서의 그래프에 관련된 짤강이 있었죠. 그쵸? 그게 아마 2강인가 3강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읽는 법을 이야기했었죠. 그래프 읽는 법이 뭐였습니까? 가로축을 일단, 그쵸? 세로축을 가로축으로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러면 아래 넓이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자, 역적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힘 F를 시간으로
T1 계속 F라고 쓰네요. T1부터 T2까지 적분하는 것이죠. 자, 힘을 시간으로 적분하는 거에 역적입니다. 그쵸? 힘을 시간으로 적분하는 게 역적이죠. 지금 보세요. 힘이 세로축이고 시간이 가로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로축을 가로축으로 적분하면 아래 면적이 나온다고 했는데 힘을 시간으로 적분한 게 역적이니까 역적은 바로 이 아래 면적하고 같은 것이죠. 이 아래 면적 계산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높이는 10N이고요. 가로 넓이는 2초죠. 2초.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1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10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적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 퀴즈 10.4 풀어볼게요. 질점의 속도를 V1에서 V1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으로 10m/s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10m/s 그 다음에 V2로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공이 속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20m/s 60도의 각도로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일정한 힘 F를 2초 동안 가하였답니다. 예. 그때 질점의 질량이 2kg인 경우에 힘의 크기를 결정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요걸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요. 뭐 가장 일반적이게는 F는 ma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예요? F를 모르죠. 그렇죠? F를 모르죠. 그런데 F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속도는 일정하겠죠. 그렇죠?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할 때 V 계산할 가속도가 일정할 때 V는 V0 더하기 AT라는 식을 사용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초기 속도를 알고 있죠. 그쵸? 초기 속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 속도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했는데 뭘 지금 2초 동안 요것도 알고 있죠. 2초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요 가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한 가속도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그러면 힘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그쵸? 문제 없지 않습니까? 뉴턴의 제2법칙을 활용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역적과 운동량의 관계를 활용을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적용을 해서 풀어볼게요. 일단 역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역적은 F를 시간으로 T1에서부터 T2까지 적분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운동량 V2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차이가 바로 요 역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힘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2초라 그랬죠. 2초 동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 힘이 일정하니까 그냥 힘은 바로 나오고 T2, T1 해서 어떻게 됩니까? F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면 흘러간 시간이죠. 그게 2초라고 했습니다. 2초. 자, F 곱하기 2. 이게 바로 우리가 좌변을 계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변을 계산을 해볼까요? 우변 어떻게 돼요? 우변 따로 계산해 보면 M 곱하기 V2 마이너스 M 곱하기 V1 이렇게 됩니다. 자, M은 얼마예요? 지금 2kg이죠. 2kg. 일단 M으로 묶겠습니다. M으로 묶고 이렇게 묶어 볼게요. 그럼 2로 묶어지고 다음 V2 쓰면 되죠. V2는 얼마입니까? V2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20의 크기로 60도의 각도로 진행을 하고 있죠. 질점이. 그러면 X축으로는 얼마가 되겠어요? 20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될 테고요. 그쵸? Y축으로는 20 곱하기 사인 60도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 이게 V2예요. 이게 V2. X축 방향으로는 20 곱하기 코사인 60도 I 더하기 20 곱하기 사인 60도 J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V2고요.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이제 V1 하면 되죠. V1은 얼마입니까? V1 여기 요거죠. V1은 여기서 직접 해볼게요. J축 성분, Y축 성분은 일단 없죠. 0 곱하기 J입니다. 그 다음에 X축 성분은 마이너스 10I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10I. 그래서 마이너스 10I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좀 이렇게 크게 묶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헷갈리니까 지우고 여기에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0I 벡터 이렇게. 그쵸? 요거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0 곱하기 코사인 60도 플러스 10 요 플러스 10이죠. i로 묶은 거고요. 이렇게 더하기 20 곱하기 사인 60도 j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지금 뭘 정리한 겁니까? 요거 정리한 거죠. 우변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변하고 그 다음에 좌변하고 2 곱하기 f 좌변하고 같다고 놓고 풀면 2하고 사라지니까 이것이 힘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X방향으로는 20 J가 아니죠. X방향이니까 20I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Y방향으로는 17.32 J 이렇게 힘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별 퀴즈 10-1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100kg의 상자, 이 상자가 몇 kg이라고요? 100kg입니다. 지금 매끄러운 수평면에 처음에 정지 상태로 놓여 있다. 여기 정지 상태로 놓여 있어요. 지금 현재 만일 지면과 45도의 각도로, 좀 크게 볼까요? 45도의 각도로 200N의 견인력이 10초 동안 상자에 작용하면 상자의 최종 속도를 우선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지면이 상자에 작용한 법선력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상자의 최종 속도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예요? 힘의 크기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힘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힘, 시간, 그 다음에 우리한 뭐를 계산을 합니다?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속도. 힘과 시간과 속도에 대한 관계는, 그렇죠, 역적과 운동량에 대한 식으로 계산하면 아주 편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역적과 운동량이니까요. T1, T2, F 곱하기 DT는 MV2 마이너스 MV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힘의 크기는 변합니까? 아니죠. 힘의 크기는 200N으로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사실은 벡터라서 좀 정확하게 X축 방향하고 X축 방향하고 Y축 방향하고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야 하지만 우선은 이 상자가 어때요? 이 상자가 100kg이니까 중력으로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는 100N의 힘을, 100N이 아니고 위쪽 방향으로도 요 200N의 힘을 200N의 힘의 수직 방향 성분만큼 힘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중력이 지금 더 클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의도상 클 거기 때문에 이 블록은, 이 상자는 아래 방향으로 이 지면을 내리 누르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상자가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이유는 지면에 의한 반발력, 법선력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 법선력이 이 상자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상자는 결과적으로는 Y방향으로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방향으로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쪽이나 아래쪽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X축 방향의 힘과 속도만 신경 써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것을 사실은 벡터식인데 Y축은 무시를 하고 X축의 힘과 속도만 우리가 관계를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fx 그 다음에 어때요? 힘의 크기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걸린 시간을 곱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때요? mv2 x방향의 속도입니다. 그쵸? 근데 나중 속도고요.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v1 처음에 정지해 있다 그랬죠. 0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우리가 v2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v2는 양변을 m으로 나누면 fx 곱하기 t를 m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m은 얼마예요? 100kg입니다. 100분의 그쵸? 시간은 얼마입니까? 10초죠. 그쵸? 이제 힘만 구하면 되죠. 힘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0이고요. 40도의 크기로 이쪽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f의 크기입니다. 즉 fx는 200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41.4 뉴턴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141.4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계산을 하면 14.14라는 속도가 계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자의 최종 속도는 아주 쉽게 구했고요. 그 시간 동안 지면이 상자에 작용한 법선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제가 여기서 일부 설명을 했죠. Y축 방향으로는 힘의 합력이 0이어야 됩니다. 즉 Fy는 0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일단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100kg의 중력이 100kg의 상자의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 힘은 mg죠. 근데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100 곱하기 9.81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상자에 작용하는 중력이고요. 그 다음 어떤 힘이 작용을 할까요? 200N의 힘으로 위쪽 방향으로, 그쵸? 200N의 힘이 사선으로 작용하니까 그거의 위쪽 방향 성분에 해당하는 힘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건 뭡니까? 요거니까 똑같이 x 45도니까요.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이나 똑같죠, 크기가.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141.4 뉴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됩니까? 반발력. 요걸 곱한 것이 0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NC는 반발력은 요걸 계산해서 우변으로 넘기면 얼마가 나오냐면 839.58 뉴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때요? 반발력은 839.58 뉴턴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조별 퀴즈 10.2 풀어볼게요. 0.5kg의 공이 거친 바닥에 부딪히고 표시된 속도로 튕겨 나온다. 이게 0.5k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5도의 각도로 25m/s의 속도로 땅을 향해 가서 부딪힌 다음에 30도의 각도로 10m/s의 속도를 가지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이때 공에 작용하는 선연적이 아니고요. 선역적입니다. 선역적을 구하시오. 자, 계산해 볼게요. 이것도 뭐 이건 역적을 사용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거죠. 선역적은 어떻게 됩니까? F dt t1에서부터 t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게 바로 선역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mv2 마이너스 mv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되죠. 매스는 0.5kg으로 주어져 있고 초기 속도 주어져 있고 초기 속도 주어져 있고 나중 속도 주어져 있고 다 됐네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요. 참 쉽죠? 자, X방향 성분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X방향 성분 그러려면 우선 요거 분해를 해볼게요. 자, 이쪽 방향으로는 지금 얼마예요? 10이죠. 10. 그쵸? 그러면 가로 방향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0도 각도니까 가로 방향은 10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나올 테고요. 그쵸? 세로 방향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세로 방향은 y축 성분이죠. 10 곱하기 사인 30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 이제 요 처음 속도를 보시겠습니까? 처음 속도는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45도 각도로 이렇게 25m/s의 속도로 가고 있고, 요거의 가로 방향 성분을 보면, 자, 요거의 x 방향 성분, 요것도 표시해 놓을게요.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 그다음에 x 방향 성분은 처음 x 방향 성분은 25 곱하기 얼마입니까? 코사인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y 방향 성분은 25m/s 곱하기 사인 45도가 될 텐데, 지금 어때요?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y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V1이고 이게 바로 V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X방향 성분부터 한번 잘 따져보면, 매스는 묶어주고요. 매스는 공통되니까 묶어주고, V2를 보면 X방향은 요거죠. 10 곱하기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그 다음 요거죠. V1 성분의 V1의 X방향 성분 25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 이번에는 V2인데 y방향 성분 10 곱하기 사인 30도, 그 다음 마이너스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25 사인 45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매스에다가 각각 0.5kg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X방향의 역적은 얼마가 나오느냐면 4.509 이렇게 나오고요. Y방향의 역적은 얼마가 나오냐면 11.33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보세요.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이쪽이 25니까 훨씬 크겠죠? 음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역적입니다. 그럼 역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X축, 이게 Y축이라고 하면 역적은 역적을 벡터로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로는 11.3 해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벡터하고 크기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를 씌우면 크기가 계산되겠죠. 그 크기는 12.2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바로 역적의 우리가 계산한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별 퀴즈 10.3 풀어볼게요. 아래 그림에서 블록 A와 B는 각각 질량이 3kg이고 5kg입니다. 0초일 때 모든 블록이 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면, 0초일 때 블록이 정지 상태에 놓여 있으면 딱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부터 요이 땅 해서 6초 후에 블록 B의 속도를 계산하랍니다. 그렇죠?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이런 블록들이. 그래서 6초 후에 이 블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단 도르래와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턴의 제2법칙 F는 ma를 이용을 해서 풀 수 있고요. 혹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질량하고, 그쵸? 질량하고 속도하고, 그 다음에 힘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죠. 그러니까 힘, 시간, 그것이 그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역적과 운동량의 관계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블록 B의 나중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역적과 선 운동량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그 식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간단히 풀기 위해서, 원래 역적이나 운동량은 벡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방향, Y방향 다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힘도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위아래로 작용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위도 역시 속도도 역시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X방향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Y방향의 식으로만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우선 블록 A의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블록 A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움직도르래가 이렇게 놓여 있죠.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이 선에 걸리는 장력, 이 선이 팽팽하게 당겨지겠죠. 팽팽하게 당겨지는 힘, 장력 T. 자, 장력 T를 주면 그러면 어때요? 이 블록 A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 T와 그 다음에 중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블록 B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블록 B는 당연히 위쪽 방향으로 줄이 하나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쪽 방향으로는 T,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역적과 운동량의 식을 세워보면 우선 A에 대해서 역적과 운동량에 관련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 A에 작용하는 힘들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선 ET, 위쪽 방향으로 ET죠. 그 다음 아래쪽 방향으로는 어때요? mg, 아래쪽 방향으로 mg인데 G는 9.81이고 매스는 3kg이죠. 그러니까 3G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블록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게 몇 초 동안? 6초 동안 작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6초 동안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블록 A에 작용하는 역적이고요. 운동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운동량은 자, 역적 FT는 mv2-mv1이 되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적분인데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냥 FT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초기 속도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다 블록이 정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0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고려해 주면 되는 겁니다. 3kg 곱하기 V2 이렇게 되죠. V2인데 V2가 나중 속도죠. 우리가 원하는 나중 속도. 근데 블록 A의 속도니까 VA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B에 대한 역적을 계산을 해보면 이번에는 B는 어때요? 위쪽 방향으로 T, 아래쪽 방향으로는 중력. 중력이 얼마입니까? 중력 mg죠. 근데 m이 5k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g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몇 초 동안? 6초 동안. 이거는 이 블록 B의 나중 속도를 VB라고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MV니까 매스는 5가 되고 VB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역적과 선운동량의 식을 얻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식을 얻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VB를 계산을 하고 싶고요. 이 두 개의 식 중에 모르는 건 뭡니까? 블록 A의 나중 속도도 모르죠. 블록 B의 나중 속도도 모르고 지금 현재 장력 T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T, VA, VB가 세 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을 어디서 하나를 더 가져와야겠죠. 식을 어디서 더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종속 운동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블록 B까지의 거리를 S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블록 A까지의 거리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 도르래까지의 거리인데 그걸 SA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이 선의 전체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따져볼게요. 일단 이 부분 SA 더하기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간 이 부분 거기가 SA죠. 또 더하기 다음 이 부분이죠. 이렇게 내려온 이 부분 SB 요걸 다 더하면 전체 길이가 되고요. 이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VA 더하기 VB는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VA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VB가 되겠죠? 왜? VB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개의 식을 통하면 우리가 원하는 VB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1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정리하면 12t 마이너스 18g 그쵸? 는 3VA가 되고요. 그 다음 요걸 계산하면 6t 마이너스 5, 6, 30이죠. 30g는 5V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식하고 이식에서 t를 소거해 줄 수 있겠네요. 그쵸? 요 식을 요 식에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12t 마이너스 60g는 10VB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이라고 했을 때 2'에다가 2'를 곱하니까 이런 식이 됐고요. 이거를 2 곱하기 2'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번 식에서 2 곱하기 2'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걸 빼면 어떻게 되죠? 18에서 마이너스 60을 다시 빼니까 42g가 됩니다. 그쵸? 이거는 여기서 요걸 빼야 되겠죠. 그쵸? 3VA 마이너스 10VB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A는 마이너스 2분의 1 VB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VB 마이너스 10 VB 요게 42G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VB 마이너스 10 VB는 42G가 되고요. 요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이게 2분의 20이니까 23이네요. 23 VB는 42G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B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VB는 마이너스 23분의 2 곱하기 42 곱하기 G 해서 이 G에다가 9.81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35.8이 나옵니다. 자, VB가 마이너스 35.8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아까 이 요식 세울 때 플러스 방향은 뭐 어때요? 지금 위쪽 방향으로 T가 작용하고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고 했는데 중력을 음수로 놨죠. 우리는 여기서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았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고 35.8이 나왔으니까 블록 B의 속도는 결과적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35.8 m/s가 된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력학 예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